한병욱 선생님의 자연의 궤적 전시에 대해서 제가 주목한 거는 요 사각형의 이제 특이한 문양의 반복이었거든요. 물론 이제 저보다 훌륭하신 평론가 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 그림이 만들어졌는지,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설명했는지 과정들을 포함해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, 저는 아무래도 이제 비전공 아마추어 평론가다 보니까 딱 보이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게 됩니다.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게 요 부분이었어요. 하늘이라든가 쉽게 격자화할 수 없는 부분들이 격자화가 되고 있죠. 그리고 그 격자화 속에서도 엇갈리게 이렇게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배치가 과하지 않아요. 예, 무슨 말이냐면 이와 같이 엇갈리게 배치를 한다거나 쪼갠다거나 자연을 구분화하려는 시도는 늘 있어 왔습니다. 특히 그런 것들을 서양 문명이 아주 잘했죠. 이른바 서양의 컨베이너 벨트는 자연과 인간, 심지어 모든 것들을 다 규격화하고 규격화하고 균질화하고 도구화하였습니다. 거기에 따르면서 오는 문명의 혜택과 이익이 발전은 부정할 수 없지만, 그러나 그 대가로 우리는 어떤 무언가를 잃어버리기도 했어요. 한백호 선생님의 작품과 이 컨베이너 벨트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? 격자화되어 있고 규격화되어 있듯 하면서도 여전히 느낌은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컨베이어 벨트와는 사뭇 다릅니다. 그 이유가 뭘까요? 저는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어쩌면 한지의 원리를 녹여냈기에 그런 느낌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. 두 번째로 제가 든 생각은 색감이 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단순히 사각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본질을 놓치지만, 그 사각 속 색깔들이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한지의 그 느낌, 한국 전통 그런 건축의 문창호에서 많이 보이고 있는 느낌들을 기본으로 하고, 그 시선의 바탕에서 하늘을 보게 된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고요. 무의식적으로 이 작가분의 심상에 그런 것들이 겹쳐지게 되면서 하늘을 하늘로 보는 것이 아니고 창호 속, 즉 자신의 기억과 프리즘, 또 작품 세계라고 하는 여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하늘과 세상의 모습이 저렇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좀 인상 깊었어요. 굉장히 규격한 듯한 이 사각형 속이 굉장히 딱딱하거나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컨베이더 벨트와 느낌이 아닌 되게 익숙하네? 되게 친근하네 라고 했고, 저는 요 벽창 떠올리게 됐던 이유기도 하고요. 두 번째로 이제 선생님의 작품의 또 다른 작품, 그렇게 이런 분절하는 그 부분들은, 네, 이와 같이 세상을 분절하고 있는 그 느낌들은 정말로 세상을 딱딱딱 나누는 것이 아닌 지금 보여주고 있는 황토와 같은 그 느낌들처럼 분절된 자연의 그 느낌들을 죽이지 않고 최대한 살려내기 위한 방법으로서 쓰여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요, 만약에 저와 같은 아마추어가 이런 흙의 느낌을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? 그냥 뭐 황토색 크레파스 하나 들어서 열심히 칠을 하겠죠.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긴 하지만, 궁극적으로는 그 그림을 보고 황토의 그 느낌까지, 정치까지, 피부에 전해져 오는 그 어떤 특유의 냄새까지 전해져 올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. 그것이 되게 저는 고수의 경지라고 보고 있고, 한병호 선생님의 이 작품이 겉으로 봤을 때는 뭐 그냥 뭐 연꽃이네, 아니 뭐 그냥 그렇네라고 하지만, 보면 볼수록 특히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이제 사회생활이라든가 삶의 경험을 하신 분이면 분일수록 눈을 뗄 수 없는 이유가 그 그림의 공감각적인 감각이 같이 전해져 오기 때문이고, 그러기 위해서는 흙의 그 황토의 그 갈라짐이나 그 느낌들을 아주 오랫동안 관찰을 해오셨을 것 같고, 그리고 그 느낌들을 관찰 플러스 구현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키는 그 능력을, 그 스킬들을, 기술들을 오랫동안 연마해 오셨을 거예요. 즉 선생님의 시선과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, 그 방법들, 기술적인 부분들과 정신적인 부분들이 결합이 되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뭐 놀이공원에 이렇게 약간 한지스러운 느낌이 나네 라고 할지 모르지만, 그 느낌을 우리한테 전달하기 위해서는 차원이 다른 수십 개의 보이지 않는 레이어들이 촥촥촥 쌓여서 겉으로 봤을 땐 간단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지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. 이거는 더 예쁘게 그리기 위해서, 더 잘 그리기 위해서, 상을 타기 위해서 그리는 것이 아닌, 어떻게 하면 내가 느꼈던 것들을 그림 앞에 서고 있는 독자들에게, 시청하시는 분들에게, 관람객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해왔던 결과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. 유사한 느낌으로는 저는 모제이 갤러리에서 했던 그 아테레아 선생님의 작품을 보면 이런 특유의 흙의 질감들, 꾸덕꾸덕한 이런 느낌들, 그 느낌과 저는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고 있고, 조금은 뭐 둘의 작품을 제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담겨있는 정치가 훨씬 더, 저는 같은 한국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한명웅 선생님의 작품에 더 친근감과, 저는 이제 뭐 한옥에서 자라거나 그런 시대는 아니고 그 이후의 시대죠 사실은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적에 잠깐 어머니랑 같이 한옥마을에 이제 놀러 갔던 5살쯤에, 그때 어머니가 앉아서 이제 책을 읽어줬던 그때 기억이 이 그림들을 통해서 모락모락 피어오르고, 약간 조금 그림에서 된장 메주의 냄새가 나기도 하는데, 아마추어인 저는 좀 한명웅 선생님의 작품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. 그렇게 그림은 단순히 예쁘게 그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작가가 갖고 있는 어떤 A라고 하는 그것을 얼마큼 있는 그대로, 아니 100%까지는 아니더라도 90이라도 독자에게, 관람객들에게 전해지게 하는, 그것이 어떤 심상을 재현하는
그 계열에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. 다만 모든 그림들이 다 이래야 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또 자신만의 어떤 고유한 어떤 사상적인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술 작품을 하시는 분들도 저는 계신다고 보고 있고요. 네,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작년에 했던 그 전시회에 어느 작가분의 작품에서처럼 말이죠. 이게 다 플라스틱이고 그렇더라고요. 이와 같이 무한한 세계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는 상상의 세계가 예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술을 즐거워하고 또 즐기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예술가가 되기도 하는 원동력이라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이상 예술과 인간 그리고 세계를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예술매니아와 여러분 함께하였습니다.